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최근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기아 전기차 EV3 옵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면서 어떤 옵션들을 좀 추천드리고 어떤 트림으로 실제 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은 가장 재밌는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 리스, 장기 렌트, 현금 구매에 대한 자세한 월 납입료까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아 전차종에 대한 견적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EV3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EV3 견적내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트림 선택인데요. 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전기차는 다 동일하게 스탠다드 등급과 롱레인지 등급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옵션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를 나타내는 배터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등급은 1회 충전 시 35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501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0km 정도의 효율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데 스탠다드라고 해서 주행 거리가 짧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 전기차 판매율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가 3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EV3 스탠다드도 적지 않은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500km를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디젤 차량도 기름을 가득 채우시게 되면 500km에서 600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EV3가 이번에 엄청나게 긴 주행 거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격 차이는 442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내가 출퇴근 거리가 정말 가깝고 가성비로만 가겠다라고 하시면 스탠다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행 거리도 꽤 있고 중고차로 대팔 때도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보다는 넓은 롱레인지 차량이 중고차 금액에서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442만 원을 추가를 하더라도 롱레인지 등급을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어, 어스, GT 라인 트림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옵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정말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에어 등급, 기본 등급에 들어가 있는 기본 옵션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일렉트릭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배터리 용량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를 따뜻하게 보존을 할 수 있으면서 주행 가능 거리라든지 배터리 용량을 잘 보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EV3에 정말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후륜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국내 양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륜에만 서스펜션이 들어갔었는데 이번 EV3는 후륜에도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파워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정말 탄탄하게 잘 출시가 되었고요. 첨단 운전자 보조 ADAS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보통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필수였는데 이번 EV3 같은 경우는 필수 옵션이 아닌 선택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아이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면 되고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번 EV3가 정말 옵션 구성이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항목을 보시게 되면 뭐 에어백이라든지 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등등 기본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 이제 소화기도 이제 비치가 되어서 나오는 EV3를 볼 수 있습니다. 외장을 보시게 되면 17인치 타이어와 휠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기아 자동차에서는 스타일 옵션이라고 해서 외장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옵션을 넣어야지 턴 시그널을 넣어주는데 EV3 같은 경우는 기본 에어 스탠다드로 가시게 되더라도 전면 헤드램프는 턴 시그널 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스타일 옵션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일 옵션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전기차는 원래 소음 자체가 굉장히 없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풍절음이라는 소음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EV3에 신경을 썼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내장을 보시게 되면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슈퍼비전 클러스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실내도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 옵션을 보셔야 되는데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오토 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 후석 승객 알림 이 옵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공기청정 시스템이라든지 파워 윈도우,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등 실내 편의 기능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항목을 보시게 되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뭐 기어 커넥트라든지 유보도
다 가능하시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핸즈프리라든지 C타입 단자 등 뭐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옵션만 딱 봤을 때는 에어 스탠다드 기본 등급으로 가시고 무옵션으로 출고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옵션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EV3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트림은 어떤 걸까요? 우선 기본 트림인 에어 등급이 가장 개항량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스 등급일 건데요. GT라인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 금액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GT라인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등급이냐 어스 등급이냐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이 필수시라면 어스 등급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에어 등급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도 어스 등급까지는 올라가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 기본 등급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천만 원 초반대에서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에어 롱레인지 등급으로 트림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선택인데요. EV3 계약 절반 이상이 화이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이보리 실버가 2위, 그레이가 3위, 광고에 나오는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 색상이 4등이라고 합니다. 저도 대세를 따라서 화이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이 화이트 색상 비용은 8만 원 추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내 내장 컬러인데요. 우선은 제가 선택한 에어 등급에서는 미디움 그레이와 네이비를 선택할 수 있고 어스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라이트 그레이라는 추가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블랙 시트가 없는 관계로 가장 관리가 편하고 시트 색상이 가장 다운 컬러가 된 미디움 그레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빌트인 캠2 무조건 강력 추천입니다. 이 옵션은 꼭 넣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음성 지원도 가능하고요. 이번 버전 2 같은 경우는 QHD 카메라 해상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불편함도 많이 사라지셨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옵션까지 패키지로 묶여서 45만 원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최고입니다. 무조건 강력 추천하는 옵션이고요. 싸제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게 되더라도 비용이 뭐 3, 40만 원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순정 상태 그대로인 45만 원짜리 빌트인 캠2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포트 옵션인데요. 눈에 들어온 항목 같은 경우는 2열 열선 시트가 보이는데 뒷좌석 활용도가 좀 높다면 추가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지 액세스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가 나 혼자가 아니고 뭐 가족도 같이 탄다라고 하실 때는 메모리 시스템 옵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또 컴포트를 넣게 되면 후진 시 사이드 미러가 하향되는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옵션 가격이 89만 원 정도가 되지만 편의성에서 충분히 이 89만 원에 대한 금액을 뺄 수 있다라고 생각드리기 때문에 저는 컴포트 옵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비니언스 옵션입니다. 실내외에 V2A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데 뭐 레저나 차박 그리고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옵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넣어주시면 되는데 디지털 키 2 옵션도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스마트 키 소지를 꼭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대리운전이라든지 발레 파킹, 식당에 갔다라고 할 때는 차키를 안에 넣어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키 대신에 휴대폰을 넣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 키 소지가 꼭 필요하고 아직은 많진 않지만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키 2 옵션 때문에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 우선 EV3 같은 경우는 뭐 카니발이나 소렌토처럼 트렁크가 무거운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닫기도 편하고 실제로 내가 차를 타면서 트렁크를 도대체 몇 번이나 여냐 이 파워 테일게이트 넣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컨비니언스도 안 넣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컨비니언스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수 옵션이 아닌 선택 옵션이 되어버린 EV3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에 많은 주행 보조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기아 자동차의 드라이브 와이즈랑은 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옵션에 대해서 차선 변경이나 후측방에 발생되는 위험도를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넣어도 되는데 한 번에 후측방 위험에 대한 대비가 되더라도 충분히 옵션 가격은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109만 원을 주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어도 굳이라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인성이 좋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본다라고 하시면은 이 59만 원을 아끼시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옵션입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 시 편의성이 좀 더 올라가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도 꽤나 유용합니다. 차 전폭이 EV3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상황에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 옵션이거든요. 제 차에는 지금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옵션 가격이 104만원인데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등, 그러니까 주차에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선택에 따라서 추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차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옵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인치 휠 타이어 옵션인데요. 옵션 가격은 49만원 정도가 돼요. 기본적으로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EV3 차체 사이즈에 19인치는 너무 과하다, 밸런스가 안 맞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휠 인치가 커지면서 편평비가 넓어지기 때문에 연비는 낮아지겠지만 실제로 공인 연비를 봤을 때는 1회 충전당 3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휠이 커진다고 해서 전비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승차감에서 19인치보다는 17인치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7인치 기본 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이드 썬루프인데요. 개방감을 본다면 와이드 썬루프보다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맞을 거고요. 그리고 가성비와는 맞지 않아서 썬루프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옵션입니다. 전면은 아까 기본 적용이 된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스타일 옵션을 넣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은 램프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웰컴 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리어 램프 턴 시그널이 스타일 옵션을 넣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 성능과 편의, 안정과는 직결되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도 제외하고 가성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옵션을 굉장히 많이 넣은 상태거든요. 기아 EV3 에어 롱레인지 차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제 혜택 할인 전 가격이 5,005만원이 나왔는데 옵션을 넣다 보니까 5,000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차는 친환경차다 보니까 세제 할인이 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보조금도 서울 기준으로는 765만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했을 때요, 실구매 가격은 3,980만원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 기준으로 서울 기준 보조금을 채택을 해서 현금 견적서도 자료 영상으로 띄워드리긴 할 건데, 서울 기준이면서 각 지자체에 따라서 보조금 변동도 있고, 구매 방식, 리스나 장기렌트 진행 시에는 리스렌트 추가 보조금이 또 794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견적은 또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렌트 5년 계약이죠. 60개월 약정을 하고 연간 2만 킬로 주행 거리로 세팅을 했을 때 만 26세 보험 기준으로 무보증 월 57만 8천원, 선수금 30%시 월 29만 8천원의 장기렌트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의 경우에는 60개월 연간 2만 킬로 주행거리 약정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겠죠, 자동차세랑. 이랬을 때 무보증 월 57만 2천원, 선수금 30%월 28만 6천원의 리스료가 부담이 되시는데요. 리스는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별도 납입이다 보니까 장기렌트 상품이 금액적으로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상품이 렌트인지 리스인지에 따라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옵션에 따라서 렌트료와 리스료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상단 신차의 모든 걸 연락 주시게 되면 상세한 견적 안내와 차량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